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다행스럽게도 4만 달러 위로 다시금 올라서 주면서 어쨌든 순조로움을 한 방울 더 얹어주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8일이 미국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어서 이때를 맞춰서 미국인들 죄다 비트코인 정리할 거다. 그래서 변동성 발생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우연인지 진짜인지 이 소득세 데드라인 영향이 컸던 건지 이 현지 시간으로 4월 18일에 맞춰서 하락세가 반등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4만 1000달러를 일시 돌파한 뒤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4만 달러 지지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3만 7천 달러 위를 잘 방어하면서 4만 5천 달러 돌파를 노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50주 이동평균 위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 50주 이평선 라인이 44,800달러 부근인 만큼 결국에는 45,000달러 저항을 일단 뚫어야 그 다음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단순 저항 돌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보여지는 수치만 놓고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음식값 좀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원유와 천연가스 오름세만 보더라도 직접적인 체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 상승 상황을 보면 입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입털기 좋아하는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확실히 리스크 해지보다는 리스크 애셋으로서의 면모가 훨씬 더 분명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몇 년 사이 최저 수준을 확인하고 있고 반대로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일단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도 좁은 박스권에서 길게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 보니까 참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시장 대응하기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망도 때로는 적절한 시장 대응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어째 요즘 부쩍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일시적으로 4만 1000달러를 뚫어낸 뒤에 지금은 그 언저리에서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강세 전망의 전제 조건이 4만 달러 안정적인 지지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금 아주 예민한 구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일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과매도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37,000달러를 지지 구간으로 45,000달러를 저항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최근 2주 동안 15% 하락한 뒤에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RSI는 최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다. 이건 45,000달러 저항대를 향한 강세 활동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지난 몇 달 동안 4만 달러 수준의 좁은 거래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범위에서 벗어난 가격 회복을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일간 차트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에서 100주 이동평균인 35,700달러 이상을 장기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월간 차트에서 약세 신호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 수치는 중기적 관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지난 며칠 동안 4만 달러 심리적 수준을 방어했지만 강한 반등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건 수요가 더 높은 수준에서 고갈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39,200달러에서 즉각적으로 지지선 아래로 끌어내렸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황소 세력이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4만 달러 위에서 상승하면 황소 세력은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2,167달러를 위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43,900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8,109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것이다. 다만 회복세가 4만 달러에서 주춤할 경우에는 곰 세력이 이 수준을 저항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채널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가 있는데 32,917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황소들이 공격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다행스럽게 3,000달러 위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4,000달러 돌파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참 아쉽기도 하고 그나마 3,000달러 회복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거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단기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3,103달러와 50일 단순 이동 평균 2,991달러 사이의 좁은 거래 범위에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줬다. 하락하는 20일 단순 이동 평균과 40 미만의 RSI는 곰 세력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50일 단순 이동 평균 아래로 유지될 경우에 이더리움은 2,817달러까지 하락한 뒤 다음 상승 추세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반면 2,991달러 위에서 상승할 경우에 황소 세력이 곰 세력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3,150달러 위를 돌파 마감하면 조정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딱 이 직전 상황이라서 조만간 방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최대 관심사, 단연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이슈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시점은 2분기가 아닌 3분기에서 4분기 어느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른바 고얼리 테스트넷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고얼리 테스트넷, 메인넷 업그레이드, 롭스텐 테스트넷 하드포크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주 안에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지분증명 전환으로 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분증명 전환 일정이 아직 픽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림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 도입 일정입니다. 채굴 난이도를 어마무시하게 높게 만들어서 채굴자들이 사실상 채굴을 자체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지분증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틴 킴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4월 29일까지 난이도 폭탄 도입 시점을 얼마나 연기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다. 난이도 폭탄은 올해 3분기 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난이도 폭탄 도입 시점이 3분기 후반이 된다라면 지분증명 전환은 이때와 맞춰서 빠르면 3분기 후반 아니면 조금 더 늦으면 4분기 이 정도 타임테이블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 업체 컨센서스는 지분증명 전환에 앞서서 이더리움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컨센서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미래 웹3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화자찬 성격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증명 전환은 2015년 이더리움 출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이다. 에너지 사용량은 99.95% 감소하고 이더 발행량 감소로 경제 모델이 더 안전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지만 너무 앞서서 입을 턴다라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이더리움 지분 증명 6월 전환 가능하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도 컨센서스의 CEO였습니다. 입이 너무 가벼워. 일단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만큼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는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긴장시키는 이슈, 짜증나도 바라봐야 하는 이슈, 단연 인플레이션, 이걸 둘러싼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 자체는 진짜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게 원유와 천연가스 상황입니다. 왼쪽 차트는 천연가스 가격의 최근 상황인데 3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4.8달러였던 게 지금 7.13달러로 정말 엄청 가파르게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구나, 이렇게 오를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점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 상승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사실 좀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에 아주 직격적으로 직격탄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입털기 좋아하는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는 얼씨구나 0.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아예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0.5%포인트 금리 인상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0.5%포인트는 물론 0.75%포인트 인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3.5% 근처까지 빠르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빅스텝 단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미국 연준은 이미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상실했구나 이런 부분도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짐 보일 때 두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잘못 건드리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야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건 참 21세기 정부 관료들의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한심한 측면에서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 과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을 비롯한 상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현재 마이너스 상태로 몇 년 새 최저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품, 금을 포함한 상품이 최근 큰 강세를 보이는 반면 비트코인은 약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완충 장치로서 상품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은 부진이 이어지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주장은 힘을 받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한다의 선임 분석가인 제프리 할리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환경에서 시험을 받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새로운 변방보다는 전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성을 얼마나 입증해낼지 여러모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조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오를 듯 하면서도 정체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한 횡보장을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들면 속편하게 손절하고 앞으로 정기적금 들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시간이 보여주는 상황들, 이 학습 기회라고 여기면서 나의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이 투자가 주는 인내의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면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에 비전을 바라보고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